2010년 1월 4일. 지구촌 마천루에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높이 828m,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 칼리파가 개장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부르즈 칼리파. 부르즈 칼리파는 828m, 160층으로 그동안 최고층 기록을 보유했던 타이페이 101 타워보다 300m 이상 높다. 사람들은 부르즈 칼리파를 건축과 과학기술의 기적으로 부른다. 그런데 부르즈 칼리파의 기적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엘리베이터다.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냥 하나의 그 조형물에 불과합니다. 도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빌딩이 고층화된 원인이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그 수송 수단이 생기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과 엘리베이터는 매우 숙명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높이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꿈. 그 꿈은 엘리베이터와 함께 현실이 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탄 과학이 현대인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현대인들의 하루는 숨가쁘게 시작된다. 서둘러 집을 나서고 또 서둘러 도시의 일부가 된다. 현대 도시 3대 그 발명품이 전기, 자동차,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이 고려하는 이유는 그 인간의 꿈은 그 높이 올라간다는 꿈이 있습니다. 현대 도시는 많은 고층화 그리고 초고층화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일 엘리베이터의 수직 동선 이동이 없었으면 아마 현대 도시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인들의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출퇴근하는 도시 직장인들의 경우 적어도 하루에 400초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는 통계도 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현대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다. If there was no invention of the elevator, there would be no buildings. If there were no buildings, there would be no big cities. And if there's no people in the cities, there's no fun. And actually life would be very boring for everybody. 현대인들은 가끔씩 꿈을 꾼다. 엘리베이터가 어디론가 데려다 줄지도 모른다는 꿈을. 그리고 현실에선 영화나 꿈처럼 재미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나기도 한다. 천정에 네온으로 된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 엘리베이터.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 매달려 있는 게? 마치 우주 어딘가로 향하는 버스라도 탄 듯한 기분이다. 엘리베이터가 위아래 수직으로만 움직인다는 건 고정관념이다. 비스듬히 사선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도 등장했다. 오름이라고 불리는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 별로 높지 않은 구간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주변 경치를 즐기기엔 제격인 엘리베이터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계단은 커다란 장애물이다.
얼마 전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한강 다리와 연결돼 개통됐다. 기존 다리에서는 이런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계단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서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니까. 이런 엘리베이터가 생기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이런 작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하게 자전거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양대교에 위치한 이 자전거 엘리베이터는 자전거 2대와 승객 5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규모로 한강공원 지상부터 다리 위까지 25m 높이를 오르내릴 수 있다. 간혹 재난 영화에 엘리베이터에 물이 들어오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사실 엘리베이터와 물은 상극이다. 그런데 1년에 20-30차례씩 범람하는 청계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3일교에 위치한 2층짜리 이 엘리베이터. 덩치는 작지만 설치비는 일반 엘리베이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방수형으로 제작됐기 때문이다. 방수형 승강로 엘리베이터는 비가 와서 하천이 범람을 하면 이것을 자동으로 수위 감지 센서라고 하는 것이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붙어 있는 차수문을 동작시켜서 승강로 전체를 밀폐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물이 승강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엘리베이터 기기를 보호하고요.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자동으로 차수문이 열리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정 문이 열립니다. 만약 비가 내려 일정 수위 이상이 되면 하천에 묻어둔 센서가 차수문에 달린 센서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차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차수문은 방수문으로 제작돼 물이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버린 엘리베이터. 터널 같다. 사람과 물건을 위아래로 실어 나르는 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중세시대 수도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던 장치와 똑같은 원리다. 바로 도르래의 원리다. 우물에서 줄에 매달린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것과도 같은 원리. 고정 도르래에 걸쳐진 줄을 잡아당기면 도르래가 힘의 방향을 바꿔줘서 그 힘만큼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장치다. 엘리베이터도 바로 이런 고정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맨 꼭대기 고정 도르래에 줄이 걸려 있고 그 줄 한쪽엔 승강차가, 다른 쪽엔 최대 정원의 50% 무게에 해당하는 추가 달려 있다. 카하고 균형추가 서로 반대편에 와이어로프에 의해서 두레박식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래하고 와이어로프의 마찰력에 의해서 칼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그런 구동 원리로 동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구조도 두레박을 생각하면 쉽다. 두레박 대신 사람들이 타는 승강차, 카가 있고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는 대신 무거운 균형추가 있다. 위쪽에 권상기가 로프를 당겨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고층으로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 막중한 임무에 비해서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이 사실이다. 구조 자체는 카하고 균형추가 와이어로프에 의해서 두레박식으로 연결돼서 간단한 동작 원리로 구동이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기, 전자, 기계 부품이 한 5만여 개 부품이 결합되어 있는 하이테크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과 짐을 싣는 승강차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된다.
특히 이 제어반은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한다. 엘리베이터의 속도라든가 위치를 계산해서 전체적인 운행을 조율한다. 덩치 큰 이 기계는 권상기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구동장치다. 한마디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힘이다. 한 대의 엘리베이터가 완성되기까지 수만 가지의 부품이 필요하고 또 여러 차례의 안전 시험을 거쳐야 한다. 엘리베이터 문의 경우만 해도 계속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이 필수다.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닫는 시험만 연속 100만 회 정도를 계속할 정도다. 그 기간은 무려 6개월이나 소요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행 관련 시험이다. 몇 층에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전이나 고장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엘리베이터가 승객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제대로 멈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다시 전기가 공급됐을 때 엘리베이터가 바로 제대로 작동되는지의 여부는 필수 안전검사에 해당한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작업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이다. 올리시고요. 현장에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만들어진 다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권상기를 올리는 것이다. 건물 제일 꼭대기에 권상기가 자리를 잡고 나면 엘리베이터의 나머지 부분들이 조립돼 자리를 잡는다. 이때부터 엘리베이터가 완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만도 한 달 정도다. 한 대에 약 2만 가지 부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그 2만 가지 부품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엘리베이터의 성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저희들한테 신호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진동이 생긴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고장이 생겨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2만 개의 부품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 하나의 엘리베이터가 완성되는 것이죠. 만약 엘리베이터가 추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요. 생각하기 싫어요. 뭔가 밑으로 뚝 떨어져서 죽지 않을까요? 기도. 땅이 닿기 전에 껑충 뛰면 살지 않을까. 영화에서 자주 보던 이 장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부분 엘리베이터라는 게 그 기본 안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그래서 그 안전율이라는 것은 그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대부분 10 이상인데, 그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그 하중,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자체의 그 무게, 그런 것들을 합한 것의 그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뭐 절대로 그 파손될 그 염려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에 3줄 내지 뭐 심지어는 10줄까지 로프를 갖다가 가져가는데 그 한 줄이 끊어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다 끊어질 확률은 없고. 로프는 엘리베이터 안전을 위해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부분 중 하나다. 여러 겹의 강철을 꼰 다음 다시 여러 개를 모아서 꼬고 그리고 섬유 소재의 심을 중심으로 감아서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로프 강도는 최대 정원의 10배를 견딜 수 있을 정도다. 더구나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진 벨트형 고강도 로프까지 등장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보급될 당시만 해도 가느다란 줄에 매달린 상자를 타고 높은 곳을 오르내린다는 건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공포를 진정시키고 현대식 엘리베이터의 역사를 시작한 이는 바로 엘리샤 오티스다. 1854년 수정궁에서 열렸던 뉴욕 박람회 때의 일이다. Many people invented an elevator. The problem, when the ropes broke, people died. And so Elisha Graves Otis invented a safety mechanism. So when the elevator went up, actually he cut the ropes in front of everybody and the elevator stayed. 줄을 끊었지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멈춘 엘리베이터. 이 기적 같은 일의 비밀은 비상정지 장치였다. 승강기 지붕에 설치된 스프링에 로프를 고정한다. 그리고 승강기 양쪽에 설치된 멈춤 장치와 스프링을 연결한다. 만약 로프가 끊어지면 로프에 연결된 스프링이 튀어나오면서 멈춤 장치가 톱니에 걸리고 엘리베이터는 그 자리에 멈춘다는 원리다. 오티스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 세이프티 웨지라고 불리는 비상정지 장치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 비상정지 장치는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개발되어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떨어지면 물리적으로 잡아준다는 원리는 동일하다. 승강차에 설치된 비상정지 장치가 비상시에 레일에서 엘리베이터를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다. 이 부품이 엘리베이터에서를 멈추게 하는 부품이거든요. 그 비상정지 장치라고 엘리베이터가 원하지 않게 빠른 속도로 내릴 때 레일을 이렇게 잡아서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거나 혹은 사고로 엘리베이터 속도가 규정을 넘어선다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될까? 추락하는 엘리베이터엔 비상정지장치라는 날개가 있어서 안전하게 멈추게 된다. 비상정지장치야말로 엘리베이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다.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엘리베이터가 추락한다면 그때는 승강로 아래쪽에 장착된 완충장치, 버퍼가 그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 스프링 혹은 기름이 들어있는 유압 버퍼가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게 된다. 엘리베이터가 비상 추락할 경우 일단 제어반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그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는 비상정지 장치가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다. 영화 속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드라마틱하게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건 주인공들의 행운이 아니라 바로 과학의 힘이었던 것이다. 최근 100년 사이 지구촌의 마천루는 완전히 변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이 고층 빌딩은 철강과 고강도 콘크리트 등의 건축 재료와 첨단 공법,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가능해졌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그 초고층 빌딩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봐지죠. 하나의 고강도 콘크리트가 그 고층을 갖다 만들어낸 것처럼 이 초고속 엘리베이터도 그런 그 고층 빌딩을 갖다 만들어내는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그 요인이 되겠죠.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었다 그러면 아마 뭐 한 10층 이상의 그 고층 빌딩을 지금도 볼 수가 없겠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속도다. 초고층 빌딩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대부분은 분속 300m 이상의 속도를 낸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는 타이페이 101 타워에 설치된 것으로 분당 1010m의 속도로 움직인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국내 엘리베이터 중에서 분속 300m가 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는 270대가 넘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승객용으로 운행되는 상용 엘리베이터 중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는 63빌딩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다. 분속 540m, 일반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속도인 분속 120m보다 4배 이상 빠르다. 60층까지 올라가는데 40초가 채 안 걸리는 속도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관상기의 힘이다. 초고층 빌딩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많은 승객을 수송하기 때문에 승강차와 추가 무겁다. 거기다 수백 미터까지 길게 늘어지는 로프 무게까지 계산하면 전체 무게는 일반 엘리베이터의 10배가 넘는다. 그래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관상기의 견인력은 크고 이 관상기를 제어하는 데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높이 20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테스트 타워인 현대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 테스트 타워란 수십 톤이 넘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실제 상황처럼 테스트할 목적으로 세운 건물이다. 이 테스트 타워에는 국내에서 가장 빠른 분속 600m의 연구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 부르스 칼리파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도 분속 600m다. 1층에서 124층 전망대까지 이동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속도로 1초에 10m를 이동할 수 있는 엄청난 속도다. 부르즈 칼리파엔 모두 57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638m라는 세계 최고 높이의 엘리베이터 승강장이 있고 504m라는 세계 최장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도 있다. 또 더블데크라는 특별한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And if you look at that building, it's very narrow. It's narrow and tall. And so if you have a narrow, tall building and you want to put a lot of people up to the top, you need an efficient elevator. So in this building, we have our double deck elevator system. That means not one car. If you have one car, you need a wide building, but we have a narrow building. So we have a double deck. 더블데크란 승강차 2대가 마치 2층 버스처럼 위아래로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다. 승강차는 2대지만 승강로도 1개, 기계실도 1개다. 네,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면 그 수송 능력이 약 2배 정도 향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승강로 면적이 약 4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초고층 빌딩을 계획할 때 필수적으로 이런 더블데크 엘리베이터가 고려가 되게 돼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의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더블데크 엘리베이터. 현재 우리나라엔 더블데크 시스템이 운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안전도 테스트 등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테스트 타워에 설치돼 있고 실제 운행에 앞서 시험 가동 중이다. 일본의 대표적 초고층 빌딩은 로pungi 힐스 모리타워. 이곳에도 더블데크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이다.
층 간격이 다른 현대 건축물에서 더블데크 엘리베이터가 바닥보다 높게 혹은 낮게 멈춰서는 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特に特徴的なのは建物が用途によって階高が違うんですけれども、モリタワーで採用しましたのはこの間2階建てのエレベーターの間にパンタグラフを作りまして、階高の調整機能を持っています。 더블데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엘리베이터 사이의 층 맞춤 장치가 스프링처럼 신축적으로 움직여서 층 간격을 조절한다. 그리고 정지할 때는 정확하게 층 높이에 자동으로 맞춘다.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는 승강로를 추가하지 않고도 2대의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공간 활용과 수송의 효율성.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는 초고층 빌딩의 유용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엘리베이터도 한 개의 승강로에 2대의 승강차가 운행된다. 트윈 엘리베이터다. 더블데크가 2대의 승강차가 붙어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트윈 엘리베이터는 2대가 독자적으로 작동된다. 일단 그 수송 능력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승강로를 가졌을 때 지금의 현재 승강로가 3개라면 엘리베이터가 3대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트윈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최대 5대까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약 30에서 40%의 수송 능력을 확대하고 이 건물, 겉으로 보기엔 특별하지 않지만 현재 트윈 엘리베이터가 작동 중이다. 몇 년 전 수송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 대안으로 트윈 엘리베이터로 교체한 것이다. 트윈 엘리베이터는 한 승강로에서 2대의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 기존에는 보통 대기 시간이 평균 120초였습니다. 근데 설치를 함으로써 지금 줄어드는 게 지금 80초로 좀 줄어들었고요. 더블데크 방식이 한 대의 관상기가 2대의 엘리베이터를 한꺼번에 움직이게 한다면 트윈 엘리베이터는 2대의 관상기가 각각의 엘리베이터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두 대가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이다. 한 승강로에서 2대의 엘리베이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트윈 엘리베이터. 승강로 면적을 최소화해서 건물 유효 면적을 최대화해야 하는 초고층 빌딩에서 유용한 시스템이다. 트윈 엘리베이터는 현재 분속 480m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즐기는 이유, 그것은 아마 아찔한 속도감 때문일 것이다. 자이로드롭은 자유 낙하기구로 분속 1000m가 넘는다. 매우 빠른 속도다. 컵 속의 음료수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만 봐도 그 속도가 느껴진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아무리 빠른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아찔한 속도감을 느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세우기조차 힘든 동전도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대로 서 있을 정도다.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소음과 진동에 취약한 구조다. 긴 로프에 매달린 승강차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차처럼 바퀴가 레일 위를 달리기 때문에 덜컹거릴 수밖에 없다. 초기에 그 엘리베이터에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기 때문에 뭐 차로 치면 거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정도의 그 진동이 일어났고 그에 따른 그 큰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그런 소음 진동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완화를 시키고 감쇄를 시켜서 그 이용자들이 못 느끼게끔 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엘리베이터 승강로 소음은 대단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60데시벨 정도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쪽의 소음은 40데시벨 정도다. 소음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차단됐다. 현재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외부의 소음은 거의 느낄 수 없다. 진동도 마찬가지다. 예, 지금 실험은 카 안에 저희가 카월이라고 하는데 이 벽에서 나오는 진동을 이와 같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치는 저희가 45dB 정도에서 46dB 정도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동은 3에서 한 5갈 정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초고속에 가장 최근에 설치된 그 초고속 엘리베이터 진동 수준의 2분의 1 치수이니까 그만큼 승차감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힘드네 이거. 어려운 거 맞췄구나. 그러게요. 엘리베이터의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1차적으로 엘리베이터 차체를 구성하는 벽면의 재질이 소음과 진동을 막아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소음과 진동을 잡아주는 특별한 장치를 설치한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레일 위를 달릴 때 생기는 진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조 같은 경우에는 그 빠른 속도로 운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진동을 빠른 시간 내에 급속하게 그 저감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그네틱 그 장치가 있는데 그 반동이 있을 때 그 반동을 갖다 빨리 흡수하게 역으로 힘을 가해줘서 그 진동을 갖다 흡수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액티브 가이드 롤러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베이터 승강차 모양 자체를 특수하게 설계하는 것도 소음과 진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상하 운동을 하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그런 유선형을 만들어서 그 공기 저항을 갖다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즉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그 방법이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의 공기 저항을 줄이고 승차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바로 유선형의 차체가 그 비밀이다. 건물이 높아질수록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다리는 시간을 참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들이 똑똑해지고 있다. 이 건물에도 승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이다. 아예 업다운 버튼이 없다. 대신 원하는 층을 누르면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지정해준다. 목적층 예약 혹은 행선층 예약 시스템으로 불리는 엘리베이터다. 로비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층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등록을 하면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저층부에 갈 사람, 그 중간 층부에 갈 사람, 고층부에 갈 사람 여러 가지 이제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그 정보를 엘리베이터가 미리 그 홀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할당을 합니다. 업이나 다운 버튼만 이용한다면 그 그룹 제어 시스템에서 가고자 하는 층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엘리베이터가 일정하지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군관리 제어에서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층을 갖다 안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 서비스를 갖다 할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동이라 탑승해 주십시오. 4호기로 탑승해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최단 시간에 목적층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지정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방문자가 각각 층을 갈 때 각 호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모든 층을 안 쓰고 분할해서 운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운행 속도도 한 20% 정도를 단축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정도도 한 그 정도를 운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있을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건물 엘리베이터 시스템은 좀 더 특별하다. 일부러 목적층을 누르지 않아도 사원증만으로 목적층까지 알아서 데려다준다. 그야말로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엘리베이터다.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 개의 버튼을 여러 호기를 막 누르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졌었는데요. 이 바뀐 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가장 빠른 호수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훨씬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중앙 컴퓨터가 승객 정보를 계산해서 최단 시간에 목적층에 도달할 수 있게 승객들을 묶어서 함께 태우는 방식으로 운행 횟수가 감소될 수 있다. 엘리베이터 이용 대기 시간이 한 38초가량 됐었어요, 교체 전에. 근데 교체하고 나서는 30초 이내로 단축이 됐고요. 에너지 절감도 한 15% 이상 절감이 됐습니다. 똑똑한 엘리베이터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에너지 효율성이다. 얼마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느냐는 엘리베이터의 수송 능력이나 대기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최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감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엘리베이터는 사람이나 화물이 타는 승강차가 있고 그 반대쪽에는 균형추가 있다. 그 균형추는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는 절반 정도의 무게로 구성된다. 균형추보다 가벼운 승강차가 올라갈 때 혹은 균형추보다 무거운 승강차가 내려갈 때 이때는 권상기 모터가 발전기로 작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이 전기를 제어반에 부착된 저항기를 통해 강제로 소모했다. 이 전기를 모아서 건물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됐는데 바로 전력 회생형 기술이다.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면서 만들어졌던 쓸데없는 전력을 지금은 쓸모 있게 만들어서 그걸 다시 그 엘리베이터를 가동시킨다는 거나 아니면 그 불을 켠다거나 하는 그 전력으로 다시 회생시켜 주는 거죠. 물론 그 사용 빈도나 그 아파트의 그 어떤 거주자의 수나 이런 게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반적으로 한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에 한 15명 정도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볼 때 한 달에 한 1년에 한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정도 그 전력 요금이 절감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소모된 에너지를 엘리베이터로 다시 살려내는 똑똑한 기술. 그야말로 전기 계량기를 거꾸로 돌리는 힘센 기술이 아닐 수 없다. IT와의 만남으로 엘리베이터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빠른 대처는 기본이고 고장을 사용자보다 먼저 알아내기도 한다. 한국 빌딩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엘리트 시스템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엘리베이터의 문제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경우에 따라선 기사가 출동하지 않고 원격 조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용자는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평소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된다. IT가 엘리베이터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등장하는 구름 뚫고 나는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가 참 재밌다. 이리저리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이 재밌는 엘리베이터는 과학자들의 꿈이기도 하다. 실제로 위아래는 물론 좌우로도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심지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는 오디세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기도 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엘리베이터의 줄이다. 꿈의 엘리베이터 프로젝트는 줄 없는 엘리베이터가 가능하냐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선형 모터나 전자석의 사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선 없이 선형 모터로 가지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선이 없기 때문에 진동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을 지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간단해지는 그런 장점도 지니게 되겠습니다. 자기 부상 방식으로 화물을 수직 이송할 수 있는 수직형 자기 부상 엘리베이터가 개발되어 사용 중이다. 실제로 LCD 설비 제조 공장의 이송 시스템인 이 화물 리프트는 자기 부상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 이 리프트는 엘리베이터처럼 노즐의 원리로 운행되지도 않고 레일 위를 다니는 것도 아니다. 자기 부상 방식으로 레일 위를 4mm 정도 살짝 떠서 달리는 시스템으로 분진, 소음, 진동 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 물론 이 시스템은 경제적인 이유로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실용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또 다른 단계의 엘리베이터를 만나기 위한 디딤돌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로프가 없기 때문에 상하뿐만 아니라 좌우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영화 속의 이 재밌는 엘리베이터를 혹은 상상 속의 행복한 엘리베이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진짜 엘리베이터로 하늘도 날아가고 막 좌우로도 이동하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버튼을 안 누르고서 말만 하면은 그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요. 네, 건물과 건물 지하 사이로 관을 통해서 층을 누르면 순간이동을 해서 그 층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높이 더 높이 가고자 하는 인간의 꿈. 그 꿈을 가능하게 한 엘리베이터. 이제 엘리베이터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
현대 도시 생활의 상징으로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엘리베이터. 상상 속의 재밌는 엘리베이터들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을 나는 영화 속 엘리베이터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과학이 그 행복한 꿈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